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5번째를 소개하겠는데요. 전미사 ing입니다. 전미사 ing는 동명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현재 분사를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 소개할 전미사는 동명사를 만드는 ing에서 출발해서 그 동명사가 이제 완전히 독립된 명사로 정착된 그런 전미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하다 할 때 clean 있잖아요. 그 clean에다가 ing를 붙여서 cleaning 하면 청소하기, 청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것, 동사의 그 행위 하기 이런 뜻을 가지는 전미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in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g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여기서는 이제 7개의 명사를 소개하면서 또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booking입니다. booking은 우리도 많이 쓰는 단어죠. 어디에 예약을 했다 할 때 부킹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booking, 예약이라는 뜻입니다. 출발은 book, 책이란 말이죠. 명사로는 책도 되고요. 동사로는 책에 쓰다, 그러니까 장부에 쓰다, 예약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옛날에는 뭐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 예약을 한다 그러면 예약 장부에다가 다 써서 손으로 써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book에는 책이란 명사 외에 예약하다, 장부를 쓰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booking 하면은 장부 쓰기, 예약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약하면 우리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reserve, 예약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여기서 나온 명사가 예약이란 뜻이 reservation, 예약입니다. 그 다음에 reserved, 과거분사형을 쓰면은 예약된 이란 뜻이 되겠고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떤 테이블 위에, 빈 테이블 위에 예약석입니다 하고 reserved 이런 팻말이 올라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ok을 쓰는 그 관용 표현 중에 by the book 이라는 게 있는데요. 규칙대로, 책대로, 책에 따라서니까 이건 이제 규정대로, 원칙대로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죠. We have to do everything by the book 하면 We have to do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 By the book.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book이 들어가는 단어들 보면 bookcase 하면 책장이 되겠고요. bookkeeping 하면은 장부 정리, 북이, 옛날에는 북이라고 해서 많이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북이란 말이 잘 안 들리네요. bookkeeping 해서 장부 정리, 북이. bookcover 하면 이건 붙어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따로 떨어져서 bookcover인데 이거는 책의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책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책 안에 보면 이제 작가가 그 서문을 쓰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preface, 서문이라 하고요. 또 책에 보면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받은 분들한테 감사의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acknowledgement 이렇게 복수로 씁니다. 원래 출발 동사는 acknowledge, 인정하다, 감사하다라는 동사에서 acknowledge. 여기 중간에는 보면 알다란 know가 들어있습니다만 acknowledge, 인정하다, 감사하다에서 나온 명사가 acknowledgement. 단수로는 이제 인정, 감사 이런 말이 되겠고요. acknowledgement 하고 복수로 해서는 주로 감사의 글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책 안에 보면 이제 서문도 있고 감사의 글도 있고 하죠. 그 서문이 preface, 그 다음에 감사의 글은 acknowledgement 하고 복수로 씁니다. 두 번째 단어는 building인데요. building은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빌딩이 있고 저 빌딩이 있고 할 때 그 건물, 건축물, building입니다. 출발한 단어는 build, 건축하다, 조립하다, 만들다 에서 출발했고요. build라는 동사에서 동명사로 출발해서 단어로 독립된 명사로 굳어진 것이 building, 건축물, building.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사람 하면 builder. 이게 건축을 만드는 사람,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 builder가 되겠습니다. 몸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건축하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construct 해서 건설하다. 이거는 건축이 아니고 건설입니다. construct. 여기서 나온 명사가 construction 해서 건설, 건축 공사 되겠고요. 형용사로 하면 constructive 해서 건설적인 이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erect가 있는데요. erect는 형용사로는 이제 똑바로 선
이런 형용사의 뜻도 있고, 동사로는 세우다, 짓다. 그래서 명사가 되면 erection 해서 똑바로 세우기, 건설 이런 말입니다. erect, 세우다, erection, 똑바로 세우기, 건설. 그 다음에 또 만들기 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fabric에서 출발한 fabricate가 있는데요. fabric이 천입니다. 직물, 옷감 같은 거 있죠. 옷을 만드는 그런 천. 그것을 이제 fabric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동사가 fabricate 해서 옛날에는 아마 그 옷감 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abricate 하면 제작하다, 조립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 위조하다. 없는 거를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다, 위조하다, 막 말을 꾸미다. 이런 fabricate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fabric, 천 직물에서 나온 동사가 fabricate, 제작하다, 조립하다, 위조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만들다 하면 제일 대표적인 단어가 make죠. make, 만들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명사가 maker, 만드는 사람이고요. make는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make를 이용한 관용 표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다 하면 manufacture가 있습니다. manufacture. 이거는 좀 대량 생산할 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 쓰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제조, 생산, 대규모로 만들다 할 때 manufacture. 그 다음에 이거의 명사형으로는 manufacturer 하면은 이제 만드는 사람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만들다 하면 produce가 있습니다. produce는 이제 만들다, 생산하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는 production 해서 생산, 제품, 뭐 영화 제작소 그런 말도 있고, producer 하면은 PD 있잖아요. 방송국의 뭐 PD 이런 사람들도 producer라고 그러고요. 또 만드는 사람, 생산자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productive 하면은 생산적인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duce에서 강세 앞에 갈 때 produce 하면은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이제 명사가 됩니다. 강세 위치에 따라서 동사, 명사가 바뀌는 경우들 많죠. produce 하고 강세 앞에 갈 때는 농산물, 채소, 첨가물 이런 뜻을 가집니다. 어떤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나온 produce 해서 농산물, 채소, 첨가물 이런 뜻을 가집니다. 강세가 뒤에 있을 때는 만들다, 생산하다고요. produce. 거기서 나온 명사들이 production, producer, productive 이런 파생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make는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make를 이용한 다양한 관용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make a decision 하면은 결정을 만들다 해서 결심하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make friends, 이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친구를 만들다, 친구가 되다, 친해지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make a mistake 하면은 실수를 만들다니까 실수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make no mistak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ake no mistake는 한 덩어리로 주로 많이 쓰고요. 분명히, 확실하게 라는 약간 부사의 뜻으로 쓰입니다. make no mistake.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좀 강조를 하고 싶을 때 그때 make no mistake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 다음에 make the most of 하면은 of 뒤에 오는 무엇인가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다. 최대한으로 만들다가 아니고요. of 뒤에 오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make out이 있는데 make out은 좀 뜻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그래도 많이 쓰이는 뜻이 이해하다, 알아듣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make out. 그 다음에 make sense. 이것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치에 맞다, 센스가 된다 하는 이치에 맞다. 그 다음에 make sure. 이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다, 확실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make up. make up도 뜻이 여러 가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좀 대표적으로 이제 날조하다, fabricate하고 좀 비슷한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만드는 make up, 날조하다. 그 다음에 또 정리하다, 화장하다도 있겠죠.
메이크업, 여성분들 그 메이크업 할 때 그 메이크업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날조하다, 정리하다, 그 다음에 꾸미다, 화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make up for 하면은 보상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ake는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사 make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뭐 동사구, 구동사, 수거, 관용구 뭐 이런 식의 그 명칭을 쓰는데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따지진 않고 그냥 수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형태는 동사와 명사가 결합한 make a decision,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결심을 하다, 결심을 만들다니까 결심하다, 이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동사에다가 전치사 또는 부사가 결합돼서 뜻을 참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ke up 하면은 화장하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또 친구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화해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와 전치사, 부사가 결합된 이런 형태가 이제 수거로서 우리가 막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나오느냐?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친구 사이가 나빠졌을 때 화해하다 하면은 reconcile 이란 좋은 동사가 있습니다. 좋은 단어가 있는데 make up도 많이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reconcile 이런 단어를 보면 단어가 좀 어렵게 보이죠. 그래서 전에 영어의 역사, 영어 발전의 역사를 말할 때, 설명할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기반은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쓰던 그 불규칙 변화도 심하고, 단어 수도 많지 않고, 뭐 이런 영어가 있고요. 그 위에 엎어서 이제 정보검 윌리엄이 놀만디 쪽에서 프랑스어를 쓰던 그 세력이 영국을 점령해서 프랑스어 계통의, 그러니까 라틴계 뭐 그쪽 계통의 어휘들을 퍼뜨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reconcile 하면은 벌써 좀 어려운 단어가 되기 때문에 앵글로색슨족이 주축이던 그 일반 평민들은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잘 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익숙한 make up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뜻을 만들어서 뜻을 확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make up 하면은 이제 뭐 화장하다, 화해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되겠고요. 좋은 reconcile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평민층에서는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쓰기 어렵기 때문에 입에 붙어 있는 make up 이런 걸 이용해서 수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이제 동사, 부사, 전치사를 결합한 이런 형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make up for 하면은 compensate, 보충하다, 보상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compensate라는 단어를 보면 단어가 좀 길고 어렵게 보이죠. 이것도 평민들이 쓰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평민들 입에 붙어 있는 make up for 이런 쉬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보상하다 라는 뜻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어를 학습할 때 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구, 구동사, 수거, 관용구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형태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단어는 cleaning인데요. cleaning은 clean에서 출발했습니다. clean은 형용사로서 깨끗한, 동사로 청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 청소하다에서 출발해서 cleaning 하면은 ing를 붙이면은 이제 청소하기, 청소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cleaner 하면은 청소하는 사람 또는 청소하는 세제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cleanse가 있습니다. 우리 body cleanser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 세척하는. 그래서 cleanse는 세척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clean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사촌관계 되겠죠. clear가 있습니다. clear는 형용사로 쓸 때는 맑은, 분명한, 투명한 이런 뜻이 있고,
동사로 쓸 때는 깨끗이 하다, 치우다, 클린하고 좀 비슷한 말 뜻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뭔가 지저분한 오물이 막 붙어 있어요. 커피를 흘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클린 해야 되겠죠.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위에 쓰레기 같은 것이 탁자 위에 뭐 이제 휴지 같은 것이 막 떨어져 있고 할 때는 그냥 치우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클리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에서 출발한 명사가 clearance가 있는데요. 뭐 치우기, 떨이 판매 또는 간격 이런 뜻인데, 우리 clearance sale 뭐죠? 그죠? 떨이 판매, clearance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도로 같은 거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 위에 있는 다리 같은데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높이, 뭐 이런 간격이란 뜻으로 부딪히지 않고 간섭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간격, 이런 것을 또 clearance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arity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투명, 명쾌함 이란 뜻이고, clear의 반대는 이제 unclear 이렇게 씁니다. 깨끗한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immaculate가 있는데요. immaculate는 이제 티 하나 없이 깨끗한, 결점이 하나도 없는, 비슷한 말로 spotless, spot가 점이니까 spot가 없는, 티 하나 없는, 결점 없는, immaculate하고 spotless하고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말고 이제 더러운을 보면, 우선 dirt가 흙, 더러운 것, 먼지, 때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거의 형용사가 돼서 dirty에서 더러운, 이건 좀 쉬운 단어죠. 그 다음에 dirt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또 dust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은 이제 먼지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dusty 해서 먼지가 많은, 먼지 투성이,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dust 하면 또 생각나는 이제 관용 표현이 bite the du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으로도 좀 유명해졌던 표현인데요. bite가 깨물다죠. 그 다음에 dust가 이제 먼지, 흙먼지 뭐 이러니까 상상을 좀 해보시죠. 사람이 흙길을 가다 콱 넘어지면 흙먼지가 팍 피어오르잖아요. 그 흙먼지가 이제 입으로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하다, 넘어지다, 죽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bite the dust 해서 실패하다, 심하게 넘어지다. 흙땅에서 팍 넘어지면 흙먼지가 팍 피어오르면서 그게 입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는 표현일 겁니다. 그 다음에 filth가 있습니다. filth는 오물, 쓰레기 뭐 이런 건데요. 여기에 형용사가 filthy 해서 불결한,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다 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들이 detergent 해서 세제가 있고요. 우리 뭐 빨래하고 할 때 그때 detergent를 씁니다. 세제. 그 다음에 비누가 있겠죠. soap. 그 다음에 또 관련돼서 pure가 있습니다. 순수한, 청결한, pure. 그 다음에 pure에서 나온 단어가 또 동사가 purge가 있는데요. purge는 이제 깨끗이 하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또 숙청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purge가 이제 명사로는 이제 정화, 숙청. 그 다음에 동사로는 이제 깨끗이 하다, 숙청하다. 누가 이제 권력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전 정권의 사람들을 막 쳐내고 그런 숙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숙청하다, purge 또는 명사로 숙청, 정화 뭐 이렇게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happening인데요. 이것도 우리 가끔 쓰죠. 저는 무슨 이런 happening이 있었어 할 때 그 happening인데요. 동사는 happen, 발생하다인데요. happen은 그냥 발생하다가 아니고 약간 좀 우연이 섞여서 발생할 때 그때 happe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happening 하면 우연찮게 뭔가 벌어진 일 이렇잖아요. 그래서 happen, 발생하다인데 좀 우연히 섞여서 발생한 그런 것을 이제 happen이라고 그러고요. 명사는 happening, 우연찮게 발생한 사건 이렇게 되겠죠. misha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mishap은 앞에가 miss가 이제 좀 잘못된, 그릇된 이란 반대의 뜻을 가진 접두사가 되겠고, mishap 하면은 불행한 사고입니다. 불행하게도 벌어진 사건 이런 것을 mishap이라고 그러고요. 사건, 사고는 이제 accident인데 accident하고 mishap은 조금 뜻이 다르죠. 같은 사건인데 mishap은 약간 좀 불행한 사건 이런 뜻이 됩니다. miss가 붙어있는 그런 miss가 접두사로 쓰이는 단어들을 보면 misconception 있죠. 오해, 잘못된 생각,
conceive에서 출발한 파생어입니다. 그죠? conceive, 이해하다, 생각하다, 개념을 잡다 할 때 그 conceive에서 출발해서 misconception 하면은 오해,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misfortune이 있습니다. fortune이 운이죠. 거기에 miss가 있으니까 불행, 역경이라는 뜻이고요. mismatch 하면 match가 그 짝이 맞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불일치, 짝을 잘못 지음 이란 뜻입니다. mismatch. 그 다음에 mistake는 실수죠. 실수하다, 실수. misunderstand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다, 잘못 이해하다. misuse 하면은 잘못 사용하다 해서 miss란 접두사는 뭔가 조금 잘못된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다, 발생하다 할 때 또 관련된 동사가 arise가 있습니다. arise. rise가 일어나다잖아요. 그래서 arise는 일어나는데 사건이 일어나다, 뭔가 일이 발생하다, 나타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과거분사는 rise가 있으니까 arose, arisen 이렇게 과거분사로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또 벌어지다, 발생하다 할 때 break out이라는 관용 표현도 있는데요. break가 부수다잖아요. 중단하다도 있고 휴식이라는 명사도 있죠. 근데 또 break out 하면 이제 갑자기 생기다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outbreak 하면 갑자기 벌어진 일.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팍 터졌잖아요. 그런 코비드가 그런 걸 outbreak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뭔가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터졌을 때 outbreak라는 명사를 쓰고요. 그래서 breakout 하면은 뭔가 갑자기 생기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chance가 있는데요. chance는 우연, 어떤 가능성, 기회 이런 말이죠. 그런데 by chance 하면 우연히 뭐뭐 하게 라는 뜻을 씁니다. 그래서 chance에는 동사로서 우연히 뭐뭐 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hance에는 우연, 그 다음에 가능성, 기회 이런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우연히 뭐뭐 하게 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by chance는 chance가 이제 명사로 쓰여서 이제 by chance 이렇게 되는데 우연히 혹시라도 하는 그런 뜻의 관용 표현입니다. 발생하다면 우리 보통 많이 쓰는 것이 occur가 있고요. 명사는 occurrence가 있죠. 한번 소개를 했었죠. 또 take place, 발생하다, 벌어지다, 생기다 하는 그런 관용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appen은 좀 우연의 좀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발생하다 할 때 occur,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 벌어지는 일, 이런 것들은 take place,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이번 단어는 meeting인데요. meeting은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죠. 모임, 만남, 회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meet, 만나다에서 나온 명사가 이제 meeting이 되겠고요. meet, 만나다는 또 다른 뜻이 요구를 만족시키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실까요? We need to meet the needs of these employees 라는 예문을 보면 we need to,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뭐 할 필요가 있냐면 meet the needs. need가 이제 필요 이런 거잖아요. 동사로 필요로 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명사로는 필요. 그래서 meet the needs. 필요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 needs가 뭐냐면 of these employees. 종업원들, 이 종업원들의 필요를, 이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We need to meet the needs of these employees 할 때 이 meet는 meet the needs에서 필요를 만족시키다, 어떤 요구나 필요를 만족시키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meet, 만나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gather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gather 해서 모으다, 모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gathering 해서 모임, 집회, 모으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ally가 있는데요. rally는 뜯어보면은 R 다음에 ally가 있습니다. ally가 동맹하다 라는 단어라고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앞에 있는 R은 원래는 RE였을 겁니다. 다시 라는 뜻을 가진, 근데 E는 탈락하고 이제 rally가 해서 다시 모으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시가 좀 있고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모으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 또 명사로는 이제
다시 모임, 이런 뜻도 있고, 또 집회, 어떤 정치적인 모임을 랠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같은 걸 할 때 공을 주고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랠리라고 그러고요. 또 주식시장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주식이 다시 반등을 해서 뭐 그럴 때 회복, 반등,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랠리가 시작됐다 뭐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가끔 쓰잖아요. 그때 랠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ally라는 동사, 동맹하다, 다시 동맹하다, 다시 모이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재결집, 집회, 대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다 할 때 좀 기분 나쁘게 만나는 confront가 있습니다. 직면하다, 맞서다, 마주치다. 내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불안감에 내가 맞서고 할 때 그때 confront가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내가 좀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싶지만 그래도 또 마주쳐서 뭔가를 해야 돼 할 때 confront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confrontation 하면 이제 대결, 직면 이런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나도 있는데요. encounter, 조우하다,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meet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gather, 모이다, 모이다 하는 뜻이 있고요. rally가 있고 confront, 직면하다, 맞서다, 마주치다. 그 다음에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조우하다 하는 이런 단어들이 또 연관돼서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opening인데요. opening은 open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open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형용사로는 열려진, 열린 이란 형용사가 있고요. 동사로는 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opening, 시작, 개업 이런 말이 있고요. opener 하면 여는 것, 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병따개 이런 것도 오프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프너 하면 뭐뭐 하는 사람이 하는 것,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오프닝이 좀 잘 정착이 안 된 것이 이제 어떤 가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 개업을 할 때 보면 우리는 뭐 보면 그랜드 오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콩글리시고요. 오프닝 해야 이것이 개업이 됩니다. 개업, 개시, 시작. 그래서 정확한 영어 표현은 오프닝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픈이 이제 열린,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말은 열린의 반대말은 closed, 닫힌이 되겠고요. 열다의 반대는 close가 되겠습니다. 오픈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생활에서 가끔 쓰는 것이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하다 할 때 오픈이라는 또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open a bank account 하면 은행 계좌를 하나 열다, 개설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열다, 시작하다에 관련된 단어들이 또 몇 개 있는데 보시면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begin, 시작하다 아시죠? 제일 기본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에 inaugu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augurate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다 할 때 inaugurate, 출범하다, 취임하다 라는 뜻을 쓰입니다. 그래서 inauguration 하면 이제 당연히 명사가 되겠고요. 취임, 출범. 그래서 어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하고 할 때 inaugurate 이런 단어를 쓰게 되겠고요. inception 하면은 이제 처음, 개시 이런 뜻의 명사가 되겠고요. launch도 있습니다. launch. 로켓 발사하고 할 때 launch를 쓰고요. 어떤 상품을 어떤 회사에서 새로 출시하고 할 때 launch를 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launch에는 시작하다, 출시하다, 발사하다. 로켓 발사할 때 launch를 쓴다 했으니까 그런 뜻이 있고요. 또 begin하고 비슷한 start, 시작하다, 출발하다 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open, opening 하면 생각나는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begin, inaugurate, 출범하다, 취임하다. 그 다음에 inception, 처음, 시작, 개시. 그 다음에 로켓 발사할 때 launch, 시작하다, 발사하다, 출시하다, 제품을 출시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start, 시작하다. 이런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ose, 닫다에서 또 나온 파생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close, 닫다에서 나온 closure 해서 마감, 종료라는 명사가 있고요. closer 하면은 마감하는 사람, 닫는 사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closing 하면은 종결이란 명사도 되겠고, 또 형용사로는 끝내는 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close에서 출발한 closure 하면 마감, 종료 명사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또 닫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shut 있는데 shut, 닫다, 문을 잠그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문을 내리고 할 때 셔터를 내린다면 하잖아요. 그 셔터, 던문, 셔터 문 이걸 shut, 닫다에서 나옵니다. 입 닫아 할 때 shut your mouth 하는 굉장히 좀 폭력적인, 모욕적인 말이 있죠. 공격적인. 그때 shut 할 때 닫다, 문을 잠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번 단어는 parking입니다. parking은 park, 차를 주차하다에서 나왔죠. 명사로 쓰면 공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이제 명사로 park이 되겠고요. 동사로는 차를 주차하다. 그래서 parking 하면 주차하기, 주차 이런 뜻이 됩니다. parking space 하면 주차 공간이 되겠고요. parking lot 하면 주차 공간이 모여있는 주차장 해서 parking lot이 주차장이 됩니다. parking meter는 도로변에 돈을 넣고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요. 돈을 현금을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가 요즘 많이 보급됐네요. 이런 기계들이 길가에 쭉 늘어서 있는 그런 공간에 차를 세우면 되는데, 도로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주차 그 기계들, 파킹 미터들이 쭉 서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빈대가 있으면 차를 세우고 이제 요금을 지불하면 그 요금 지불한 시간 동안만큼 차를 주차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파킹 퍼밋이 있는데요. 퍼밋이 이제 허가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파킹 퍼밋 하면 이제 주차권이 되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어디 뭐 한 달 동안 여기 이 주차장에서 내가 주차를 하겠다, 달 주차를 하겠다 그러면 요금 내고 딱지를 하나 받아서 차에 이렇게 놔두면 되고요. 또는 이런 파킹 미터에서도 또 주차권이 발급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 위반을 하면 parking violation이라고 하고요. violate가 위반하다 이런 말이니까 parking violation 하면 이제 주차 위반이 됩니다. 또는 주차 위반을 illegal parking, 불법 주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는 이 주차 단속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많이 주차 단속으로 돌아다닙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고 이러면 이제 딱지가 날라오는데 그것이 파킹 티켓, 차 앞에 그 딱 하나 종이 쪽지 올려져 있으면 아이고야 하는 거죠. 그래서 파킹 티켓을 받으면 이제 요금을,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파킹 파인, 파인에는 미세한, 좋은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벌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련 벌금은 parking fine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handicapped parking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handicapped parking 하면 이제 지체 장애인들 주차 공간이 되겠고요. 우리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 평행 주차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후면 주차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도로변에 평행 주차를 많이 하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하죠. 그래서 평행 주차, parallel parking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차 공간이 좀 빡빡하니까 후면 주차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후면 주차를 하는 것을 reverse parking이라고 합니다. reverse가 반대로 뭐 이런 뜻입니다. 후면에 뒤로. 그래서 reverse parking 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후면 주차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명사의 전미사인 meant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meant라는 전미사는 또 동사가 있을 때 그 동사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